네, 안녕하세요. 영민한 투자 영민한 김프로로 인사드립니다. 엠뱅골드 김영민 매니저, 영민한 김프로 나와 있습니다. 매니저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매니저님 벌써 금요일이에요. 네. 이번 주에 뭐 SG증권발 사태부터 그렇죠. 뭐 2차 전지주들의 급락까지 정말 다사다난하면서 시청자분들 정말 힘드셨을 것 같은데 오늘도 이 드라이버로 시원한 스윙 준비되셨나요? 시끄러운 시장이었기 때문에 네. 어쨌든 4월은 이제 1, 2, 3월과는 달리 뭐 한 템포 좀 쉬어가는 한 달이었다라고 생각해야 될 것 같거든요. 4월 초반에는 아주 좋았으나 네. 중반 이후에 이제 시장이 좀 조정을 받고 오늘 맞아요. 마무리까지 상당히 좀 어려운 흐름인데 4월을 그냥 시원하게 좀 날려버리고 희망찬 5월을 좀 준비한다라는 측면에서 오늘 또 영민한 프로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라운딩 시작하기 전에 증시 코스 난이도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니저님 오늘 좀 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데 오늘의 증시 코스 난이도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오늘 시장 상황이 상당히 좀 어려워요. 네. 이제 코스 난이도를 평가해보면 오늘은 파4로 진단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4홀로 진단해 네. 주셨습니다. 파4홀은 아무래도 전장도 좀 길고 네. 해저드도 많잖아요. 맞아요. 상당히 네. 좀 까다로운 오늘 이제 증시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장 초반만 하더라도 오늘 미국 시장이 워낙 좀 강하게 상승을 하고 좀 끝났기 때문에 우리 국내 증시도 그냥 무난하게 어제에 이어서 상승 흐름을 좀 이어가지 않겠는가라고 이제 예상을 했었는데 네. 초반에 역시나 또 2차 전지 종목들 에코프로 BM이나 에코프로 쪽으로 수급이 확 쏠렸는데 여기다가 그냥 외국인들이 그냥 폭탄 투하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지금 코스닥 시장에 거의 4천억이 넘는 이제 매물을 또 쏟아내고 있는데 이번 조정 과정에서 1단위 이제 매도로 따져보면 오늘이 이제 가장 많은 매도 물량들을 쏟아내고 있거든요. 왜 이렇게 많이 파는 건가요? 어저께 네.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뭐 이런 종목들이 강하게 이제 쇼커버가 좀 들어오면서 주가가 좀 튀어 올랐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개인들의 수급이 또 초반부터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쪽으로 많이 붙었거든요. 거기다 대놓고 이제 외국인들이 공격적으로 좀 차익실을 하는 것 같고요. 어저께 매수했던 거에 거의 2배 이상을 지금 에코프로 BM에서 지금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전기차 소재 종목들도 전체적으로 지금 오늘 또 다시 하락이 좀 되고 있고 외국인 기관들의 이제 매물이 늘어나다 보니까 제약바이오라든지 IT 업종까지도 좀 흔들리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저는 이제 5월 달에는 분명히 이제 시장의 색깔이 좀 바뀔 수 있다라고 봐요. 네. 전기차 종목들 뭐 미래 성장성은 뭐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만 워낙 주가가 또 많이 올라와 있고 또 여차하면 또 기관 외국인들의 이제 차익 매도 그리고 뭐 공매도 물량들 뭐 이런 시끄러운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5월, 6월 달 남아있는 2분기 동안에는 실적 시즌 끝나고 난 이후에 주가가 이제 좀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 사실 이제 실적이 좋지 않다 보니까 2분기 때 조금 이제 억눌려서 이제 출발을 했던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이 5월 달에는 분명히 좀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이거든요. 오늘 초반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강한 흐름을 좀 나타냈고 실적 발표가 이제 다 끝났기 때문에 중소형주들 이제 실적 발표가 어느 정도 좀 마무리가 되고 나면 다시 한번 이제 소부장 종목들 강하게 좀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 잘 준비를 좀 하셔야 되고 제약바이오도 마찬가지죠. 뭐 제약바이오 기업들은 거의 대부분 다 적자기 때문에 실적 시즌에 좀 부각이 좀 안 되는 경향이 좀 있거든요. 근데 이제 다시 한번 2차 전지 종목들이 좀 숨고르게 하는 구간에서 제약바이오 종목들도 이제 터닝이 좀 될 수 있다. 그리고 미국은 지금 이미 빅테크 랠리가 시작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빅테크들이 실적을 너무 네. 잘 내줬어요. 작년에 네. 이제 감원을 했다라는 게 저는 상당히 좀 큰 효과를 발휘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인건비가 지금 많이 줄어들고 네. 비용 측면에서 이제 통제가 되고 있다 보니까 마이크로소프트 실적 발표했는데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죠. 메타 플랫폼즈 실적 발표하고 나서 14% 급등했죠. 알파벳, 아마존 뭐 줄줄이 다 실적이 지금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남은 게 이제 애플이거든요. 네, 다음 주에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애플까지 이제 170달러 넘어서서 52주 신고가를 한번 경신해 준다고 하면 미국 시장은 분명히 이제 빅테크 랠리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IT, AI 이런 종목들을 당연히 이제 주목을 좀 해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우리 시장은 너무나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또 이 배터리 관련된 종목들 쪽에 좀 관심이 좀 쏠려 있는 네. 상황이라서 미국 시장과 지금 디커플링이 되고 있지만 결국에는 이런 이제 흐름들은 동조화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려운 시장 상황 속에서 오히려 이제는 5월, 6월 시장을 좀 준비한다라는 마음가짐으로 그동안에 좀 소외됐던 업종들을 좀 잘 보시라는 측면에서 오늘 코스 상황 파4홀로 진단을 좀 해드렸습니다. 네, 이제 5월에는 시장이 좀 완전히 바뀔 것이다. 뭐 그동안 수급이 안 붙었던 섹터에 주목해보자라고 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파4홀로 진단을 해주셨고요. 바로 다음 홀로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도착한 홀은 매니저님 종목 잘 가고 있는지 확인해보는 종목 리뷰 홀인데요. 네. 자, 매니저님이 스윙한 공 어디까지 네. 갔을지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리뷰해볼 종목은 바로 어제 소개해주신 나노 신소재인데요. 이 종목의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네, 이 종목은
버디 종목으로 평가해드리도록 김프로님 하겠습니다. 버디입니다. 축하합니다. 네, 어제 소개를 해주셨는데 네. 하루 만에 5% 소개해주신 이후로 상승을 했습니다. 네. 최고가 대비해서는 한 5% 정도 이제 수익을 기록하고 있다가 지금 장 초반 이후에 뭐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이런 종목들이 상승폭을 지금 다 반납하고 있는 맞아요. 상황이잖아요. 나노신소재도 마찬가지로 지금 보합권 정도 근처에서 이제 등락이 좀 거듭되고 있는데 이제 전기차 관련된 종목들은 확실히 이제 살아남을 종목들 쪽으로 좀 집중을 해야 된다. 네. 뭐 양극재 쪽은 에코프로, BM, 그다음에 이제 에코프로, 그다음에 나노신소재는 뭐 CNT 도전재 확실한 모멘텀을 이제 가지고 있는 종목이니까 어쨌든 살아남을 수 있을 만한 이제 전기차 소재 종목에 이제 집중한다라는 측면에서는 나노신소재도 꼭 관심을 좀 가져보시고요. 오늘 윗꼬리가 좀 달리면서 이제 눌림목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만 단기적인 관점으로 2차 전지 소재 종목들은 이제 적극적인 좀 트레이딩이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거든요. 17만 원 정도 1차 목표가 잡아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나노신소재 버디 기록하고 있는데 홀인원 종목으로 리뷰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리뷰해 볼 종목은 바로 PSK입니다. 이 종목은 수요일에 소개해 주셨는데요. 네. 이 종목의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네, 이 종목도 버디 종목으로 평가해드리도록 김프로님 하겠습니다. 버디입니다. 축하합니다. 네, 지금 기관 쪽에서 이 PSK 연일 수급이 들어오고 네. 있더라고요. 이번 주는 시원한 이제 홀인원 종목이 없어서 좀 네. 아쉽긴 한데요. 전체적으로 이제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장에 이제 좀 바람도 바뀌고 네. 이제 색깔도 분명히 좀 달라지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한 차례 이런 큰 조정을 거치고 나면 분명히 이제 새로운 주도주가 나오는 게 또 주식 시장의 논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네. 같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제가 조금 전에 강조해드렸던 것처럼 IT 섹터 쪽에서 특히나 이제 PSK 미세 공정과 관련된 가장 핵심적인 이제 PR 스트립 장비를 지금 만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저께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를 하고 나서 컨퍼런스 콜을 했잖아요. 4조 6천억 원 반도체 부문에서만 지금 4조 6천억 원 손실이 났는데 손실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1분기 때 설비 투자는 오히려 더 늘렸다. 네. 작년 1분기 때 설비 투자를 한 7조 원 조금 넘게 했는데 올해 1분기 때 벌써 지금 10조 원 넘게 설비 투자를 했다라고 하거든요. 네. 그리고 R&D 비용도 지금 6조 원이 넘는 이제 투자를 했다라고 얘기를 좀 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감산이 진행되고 있는 구간이긴 합니다만 이런 공격적인 설비 투자를 통해서 반도체 업황이 이제 살아났을 때는 영업 레버리지 효과를 벌써부터 지금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감산을 뭐 가파르게 하면 할수록 오히려 업황의 다운 사이클이 빨리 끝난다라는 이제 기대감이 반영되는 거거든요. 어찌 보면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실적 시즌에 상당히 조금 당황스러운 게 아니 실적이 엄청 잘 나와가지고 어닝 서프라이즈 나온 종목들이 오히려 주가가 급락을 하고 그러니까요. 뭐 현대차, 기아 그러니까요. 뭐 이런 종목들은 또 실적 나오고 좀 네, 지지부진하잖아요. 주가가 오히려 네. 실적 발표를 하고 나서 잘 못 움직이는 경향이 있고 오히려 실적이 잘 안 나온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하고 난 뒤부터는 오히려 주가가 강하게 상승하는 이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항상 실적이라는 거는 과거 데이터이고 지금 1분기 실적 발표되고 있지만 1, 2, 3월은 벌써 끝났잖아요. 네. 과거 데이터이고 이미 실적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나 우려들이 주가에는 선반영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실적 발표하고 나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상승하는 걸 보면 소부장 종목들도 1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사실 많이 좀 낮춰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오히려 실적 발표를 하고 난 이후에 주가가 좀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소부장 종목을 좀 준비해 놓는다는 측면에서는 장비 종목 중에서는 단연 뭐 PSK가 저는 탑픽 종목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좀 드니까요. 목표가 24,000원까지 계속해서 공략을 한번 해 나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PSK 목표가를 24,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 매니저님 종목들 이렇게 모두 다 버디를 기록했고요. 자, 우리 시청자분들 종목 고민도 또 해결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어제랑 그저께 좀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네. 분들이 또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네. 자, 첫 번째 사연은 바로 에코프로비엠 가지고 계신 시청자분입니다. 28만 원에 비중 20%를 보유하고 계신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매니저님? 이거 참 답변 드리기 정말 어려운 질문이에요. 네. 사실 이제 에코프로도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이 이제 흐름을 좀 보셨다시피 거의 이제 80만 원 근처까지 올라갔다가 윗꼬리가 또 달렸거든요. 맞아요. 직전 고점도 딱 지금 79만 원, 80만 원 정도 자리가 저항이었는데 이게 이제 기술적으로 보면 약간 쌍봉의 흐름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에코프로 BM도 마찬가지로 오늘 뚫고 올라가려다가 갭상승 출발하고 나서 지금 음봉 전환이 되면서 차익 매물을 지금 막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고점까지 올라가면 가격에 대한 부담이 좀 생길 네. 수밖에 없다. 지금 오늘 사연을 주신 분 같은 경우에는 28만 원에 지금 비중 20%를 매수하셨으니까 약간 좀 높은 점에서 이제 매수를 좀 하셨거든요. 오. 그래서 오늘 요 에코프로 BM은 일단
보기 종목으로 진단을 좀 해드리도록 시청자님 하겠습니다. 보기입니다. 네, 지금 매도하세요. 일단 뭐 26만 원 선에서 움직임 네. 보여주고 있는데 뭐 매수가 근처에 오면 매도하자 이런 네, 의견이신가요? 맞습니다. 이제 본전이 되면 좀 네. 매도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계속 이제 2차전지 종목들은 물론 이제 성장성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만 네. 주가라는 건 우리가 또 항상 또 대응의 영역이잖아요. 이제 와서 막 5배, 10배씩 이제 전기차 종목들이 막 올라가니까 심지어 전문가들 중에서도 마치 막 전기차 전도사가 된 것처럼 네. 이제 와서 막 거품 물고 전기차를 사라는 사람이 나오거든요. 이게 딱 예전에 제가 어떤 기억이 나냐면 코로나19 터졌을 때 코로나19 관련 테마주들이 막 너나 할 것 없이 다 급등을 네. 했었잖아요. 진단키트, 맞아요. 백신, 네, 진단키트, 마스크. 백신, 마스크, 그다음에 네. 뭐 치료제 이런 종목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어마어마하게 강하게 급등을 했었는데 그때도 많은 코스닥 기업들이 사업 목적에 코로나19 치료제, 백신 막 이런 거 추가해가지고 급등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때가 딱 상투였단 말이에요. 그게 그러고 나서 지금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거의 5분의 1 토막, 10분의 1 토막이 났기 때문에 물론 이제 전기차 종목들이 5분의 1 토막, 10분의 1 토막이 난다는 건 아닙니다만 네. 분명히 이제 고점에 대한 리스크가 생각을 좀 해야 되는 구간이거든요. 네. 그래서 에코프로 BM도 일단 매수가 조금 높았으니까 추가적인 이제 반등이 들어오면 이제 매수 가격 근처까지 올라오면 좀 정리를 한다라는 측면을 생각을 해보시고 만약에 주가가 흘러내리면 직전 저점이었던 24만 원 정도는 손절 가격으로 꼭 좀 설정을 좀 해놓고 리스크 관리를 좀 하셔야 된다. 위험 관리 대응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차전지 관련주는 리스크 관리를 좀 해보자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시청자분 종목 보기로 이렇게 설정해 주셨고요. 네. 자, 대망의 마지막 콜로 바로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매니저님 뭐 IT 바이오 업종에 주목해보자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의 원샷 홀인원 종목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두산 테스나를 현재가로 한번 편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IT 종목을 가지고 맞습니다. 있었네요. 제가 오늘 딱 말씀드린 네. 것처럼 이제 5월 시장을 이제 뭐 오늘 시장은 어차피 좀 지지부진한 흐름이기 때문에 5월 시장을 이제 좀 준비해 나간다라는 측면에서 IT 종목 하나 좀 매수를 한번 해보시라는 관점에서 두산 테스나라는 종목을 관심을 한번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산 테스나는 뭐 국내를 대표하는 이제 소위 말해서 외주 후공정 우리가 이제 OSAT라고 하잖아요. 네. 요즘에는 이제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들이 이런 외주 후공정 고도화 작업을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자체적으로 이제 설비 투자를 하다 보니까 효율성이 좀 떨어져요. 네. 그리고 이제 인력이 또 많이 투입되는 게 이런 후공정 작업이거든요. 아무래도 그렇다 보니까 외주를 주는 경우들이 많아서 이제 최근에 각광을 받고 있는 기업들이 한미 반도체라든지 하나마이크론, 뭐 두산 테스나, SFA 반도체 네. 이런 종목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이제 두산그룹으로 이제 편입된 두산 테스나라는 종목을 오늘 이제 소개를 해드리는 거고요. 실제로 이제 스마트폰 쪽, 특히 이제 모바일 LP 쪽, 삼성의 이제 엑시노스가 갤럭시 S23에 이제 탑재가 안 되다 보니까 이 모바일 AP 쪽 매출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실적에 이제 타격을 받는다, 업황이 이제 피크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두산 테스나가 작년부터 이제 좀 강하게 조정을 좀 받기 시작했는데 최근에는 이 모바일 AP 쪽을 이제 대체하는 시스템 반도체 쪽 또 다른 이제 물량들이 좀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카메라 모드 우리가 이제 CIS라고 하잖아요. 네. 아무래도 이제 갤럭시 S23도 울트라 모델에 2억 화소가 넘는 이제 카메라 모듈이 이제 탑재가 됐기 때문에 이 CIS에 대한 이제 테스트 물량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게 뭐 두산 테스나 입장에서는 가장 결정적인 이제 호재성 요소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테스트 시간은 점점점 더 늘어나고 인건비도 이제 많이 차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테스트에 대한 이제 단가가 높아지면서 소위 말해서 우리가 이제 ASP라고 이제 표현을 하거든요. 영업이익 마진, 영업 마진이 이제 좀 좋아질 수 있는 구조가 하반기 때부터 이제 형성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고 두산 테스나도 메모리 쪽보다는 이 비메모리 쪽 시스템 반도체 쪽에 테스트 물량들이 많이 좀 치중되어 있기 때문에 SFA 반도체라든지 기존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후공정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매출 비중이 거의 다 메모리 쪽에 이제 좀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상황인데 실제로 이제 삼성전자가 용인에 이제 300조 원 뭐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한다는 얘기, 그다음에 반도체 미세 공정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시스템 반도체 쪽이 조금 더 이제 포커스를 받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거든요. 그래서 시스템 반도체 쪽 물량이 훨씬 더 좀 큰 두산 테스나가 외주 후공정 기업들 중에서도 오히려 실적이 조금 더 빠르게 턴어라운드 될 수 있는 가능성이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미리 좀 준비한다라는 차원에서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반기 때 이제 삼성전자가 또 갤럭시 이제 폴더블 폰 시리즈 5번째 이제 모델들을 또 출시하게 될 텐데 거기에도 아마 초고화소의 카메라 모듈이 이제 탑재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카메라 모듈 만드는 기업 중에서는 어제 제가 이제 소개해드렸던 나무가 같은 이런 기업들이 실적이 좀 빠르게 턴어라운드 될 거고 그 이제 카메라 모듈 CIS를 이제 테스트하는 두산 테스나 같은 기업들도 실적에 대한 이제 뒷받침이 좀 될 수 있다. 어저께 삼성전자 확정 실적 발표한 걸 보면 반도체 쪽은 4조 원이 넘게 이제 손실이 나왔지만 스마트폰 쪽이라든지 네트워크 사업부에서 3조 9천억 원 영업이익이 나오면서 그래도 삼성전자가 1분기에는 전체 영업이익은 이제 흑자를 기록할 수 있었던 이유가 결국은 스마트폰 판매 호조 때문이었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이런 이제 트렌드에 이제 수혜를 입을 수 있을 만한 종목 중에 하나가 두산 테스나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현재가로 편입을 했고요. 1차 목표 가격은 41,000원 정도 잡아드리도록 하고요. 손절 가격은 32,000원 정도로 가격 전략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원샷 홀인원 종목은 바로 두산 테스나였습니다. 가격 전략 꼼꼼하게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두 번째 원샷 홀인원 홀로 바로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번째 홀은 해저드도 많고 네. 안개도 굉장히 자욱합니다. 다음 네. 주에 뭐 FMC를 앞둔 우리 시장 같은데요. 네, 잘 뚫고 나가야 되는데요. 네, 그러니까요. 두 번째 원샷 홀인원 종목도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큐리언트라는 종목을 현재가로 편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큐리언트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생소한 업체이거든요. 맞습니다. 어떤 업체일까요? 이게 이제 제약 바이오 기업 중에 하나인데 신약을 전문적으로 이제 개발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파스테라라고 하는 연구소가 이제 최대 주주 있다는 게 조금 이제 좀 특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요 회사가 이제 면역 항암제를 이제 전문적으로 이제 개발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임상과 관련된 아주 좀 긍정적인 결과가 나왔는데도 주가가 지금 바닥에서 거의 좀 못 움직이고 있어요. 근데 그래서 오늘 반영을 하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의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AACR이 이제 끝나고 나서 뭔가 이제 단기적인 이벤트가 좀 끝나버리다 보니까 좋은 호재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주가에 반영이 안 되는 기업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거든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4월 시장까지는 아무래도 전기차 관련된 종목들 쪽으로 수급이 좀 많이 쏠려 있었다면 이제 5월, 6월 달에는 그런 수급들이 확산되는 흐름을 이제 잘 포착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확실한 재료와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바닥권에서 아주 강하게 좀 슈팅이 좀 들어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좀 하거든요. 그런 후보 종목 중에 하나가 오늘 말씀드리는 큐리언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난 2월 3일 날 지금 임상 진행 중인 텔라세빅이라고 하는 Q203인데요. 이 텔라세빅을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을 했거든요. 다젠에서는 결핵 치료제로 지금 개발하고 있는 후보 물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게 이제 국제 결핵 단체에 기술 이전을 했기 때문에 기술 이전과 관련된 모멘텀도 하나 부각될 수 있고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근에는 지금 가장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게 머크사하고 지금 공동 임상을 진행하고 있는 Q901 후보 물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게 이제 임상 1상과 관련된 결과가 워낙 좋아가지고 지금 이상부터는 머크사의 키투르다와 병용 투여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4월 초에 우리나라 이제 식약처에 머크사의 키투르다와 공동 임상을 진행하는 거에 대한 임상 승인 요청을 지금 신청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임상 1, 2상 승인이 떨어지게 된다면 큐리언트 같은 경우에는 한 단계 이제 진일보했다라고 이제 평가를 좀 받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에 긍정적인 모멘텀이 좀 될 수 있다. 소위 말해서 이제 인터페론 감마가 실제로 다른 치료제들에 비해서 거의 30배 가까이 이제 증가하는 효과가 생겼거든요. 면역 치료제의 효과를 측정할 때 이 인터페론 감마라는 수치가 상당히 좀 중요한데요. 병용 투여를 했을 경우에 이게 거의 30배 가까이 증가된다라는 게 이제 확인이 좀 됐기 때문에 아마도 국내 식약처에서 승인을 받게 되면 글로벌 임상까지도 동시에 이제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앞서 제가 기술 이전도 잠깐 말씀을 좀 드렸다시피 기술 이전 같은 경우에는 후보 물질 단계 또는 임상 1상, 2상 요 단계에서 가장 이제 기술 이전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최종적으로 성공 가능성이 다 높아진 상태에서는 신약을 개발한 기업들도 기술 이전을 하기가 싫겠죠. 그러니까 가능성
가능성의 영역에 있을 때 임상 1상 이상을 진행할 때 가장 이제 기술 이전을 많이 하기 때문에 큐리언트도 아마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1차 목표 가격은 13,000원, 손절 가격은 10,000원 정도로 가격 전략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원샷 홀인원 종목은 바로 큐리언트였습니다. 가격 전략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어려운 시장에 이렇게 영민한 김프로 함께 네. 했는데 우리 시청자분들 즐거운 라운딩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모두 즐거운 주말 보내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후장에도 나이스 샷!